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어서 아직도 참 마음이 좀 움츠러드는 바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법회를 보면서 새로운 삶을 다시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리고요. 요즘에 코로나 안 걸리신 분들을 이렇게 얘기한대요. 유행에 뒤떨어진 사람이다. 지금 다 걸리는데 당신만 안 걸렸다. 그러니까 유행에 뒤떨어진 사람이다. 그런데요. 근데 이것까지는 저도 좀 수용이 되는데 또 뭐라고 하냐면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다나요? 네, 아무튼 혹시 이 자리에 과거에 걸렸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유머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지난 4월 1일 날을 맞이해가지고 제가 이제 4월 달은 우리 원불교인들에게 특별한 달이잖아요. 그래서 마음도 챙기고 그래서 총부대각전에서 기도하고 이제 성탑을 참배하고 새 마음으로 막 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찍었던 사진이에요. 제가 어디를 가나 24시간 거의 휴대폰을 몸에 지니고 있어요. 근데 그 버릇은 어디서 들었냐면 제가 효산 교정원장님 모시고 부속실장 할 때 그 모 교무님이 너 부속실 원장님 잘 모셔라 그러면서 휴대폰이 별로 없을 때거든요. 그때 저를 사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여튼 휴대폰 지니고 다니는 것은 체질화됐고 또 더군다나 이제 캐시워크 10,000보 이상 걸으면 100원 적립해 주거든요. 그래서 늘 휴대폰을 갖고 다녀. 근데 이날 아침에도 역시 휴대폰 갖고 했는데 이 사진은 이제 보다시피 우리 예비 교무들이 그 기숙사에서 따로 살아요.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하고 아침에 쫙 성탑을 참배를 하는 모습인데 제가 이제 그 매월 첫째 날은 이 교무님들 예비 교무들을 만나요. 근데 이날도 역시 가슴이 뛰고 좋아서 제가 사진을 하나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또 그날 아침에 이제 제가 학교를 이렇게 성탑을 돌고 한바퀴를 도는데 이제 우리 교시탑에 있는 일원상 안에 이 태양이 딱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역시 새 마음을 챙기는 의미에서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이미 벌써 해가 저 이제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역시 제가 이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갔을 때 봉황각에 딱 떠오르는 그런 사진을 새 마음으로 찍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사진을 역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다음 날 찍었는데 제가 아침마다 여기 앞에를 지나가는데 이걸 안 봐요. 그냥 보통 그냥 이렇게 지나가죠. 근데 이날은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그 정문에서 딱 들어오면 그 양쪽에 이게 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처음 우리 학교로 오는 사람들이 여기를 보면 좀 뭔가 좀 새로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좀 아쉬워요. 근데 이제 그날은 제가 이거를 쭉 보면서 제가 딱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시대는 하여튼 광고가 홍수 시대예요. 그리고 정보가 홍수예요, 홍수. 그래서 그 광고 정보 중에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만 딱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딱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선택한 광고가 게시물이 하나 있어요. 다 좋지만 그 중에서도 2020년 네 번째 위에서 네 번째 쪽, 세 번째 쪽 호남권 대학 유일 원광대학교 해가지고 2022년 제도전 성공 패키지 일반 전형 지원 사업 선정 3년간 총 42억
총장님은 돈을 좋아해서 42억에 그렇게 눈이 들어온다는데 저는 그러진 않았고, 어디에서 마음에 탁 부딪혔냐면 제도전이라는 데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많은 광고 중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설교 주제를 이걸 보고 정리를 했어요. 우리는 많은 광고라든지 정보들이 홍수 속에 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습관이 지금 들어져 있다. 그리고 선택해서 나름대로 정리해서 기억하는 습관이 되어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좋은 선택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 내용, 프랑을 보면서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 제목을 B와 B 사이의 C 이렇게 설교 제목을 공지를 했어요. 아마 이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장폴 사르트르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버스와 데드 사이의 초이스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선택, 좋은 선택을 위한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떠오른 명언이 요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연말을 하는데, 이 장폴 사르트르는 참 특별한 분이시더만요. 1964년도에 노벨상을 수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나는 안 받겠다, 이렇게 거부한 선택을 하신 분이더구만요. 근데 그게 과연 좋은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오히려 받아서 명성도 좀 날리고 또 거기에 상금으로 또 좋은 사업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아무튼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분은 이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명언을 남기신 분인데, 노벨 수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딱 거부를 한 그런 선택을 하신 분이어서 이제 머릿속에 더 이제 기억이 났고요. 근데 이제 이분의 원래 그 뜻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 사이에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제가 연마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공부라는 것은 탄생과 죽음 후 선택, 둘 중에 하나 선택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탄생은 진급이라면 죽음은 간급,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서 오직 우리들이 선택하는 것은 중간 정도는 별로 없고 좋은 선택이냐 낮은 선택이냐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해봤고, 또 하나는 탄생의 선택과 죽음의 선택이 있는데, 탄생의 선택은 늘 좋고 죽음의 선택은 늘 나쁘다라고 하는 관념이 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 대종경 불치품 4장 말씀을 보면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에 무에 자제하는 도가 있으므로 능히 정할 때 정하고 동할 때 동하며 능히 클 때 크고 작을 때 장읍이여 능히 밝을 때 밝고 어두울 때 어두우며 능히 살 때 살고 죽을 때 죽어서 오직 모든 사물과 모든 처소에 조금도 법도에 어그러지는 바가 없나니라. 이게 불치품 4장 말씀이에요. 아, 맞아. 대종사님께서도 죽을 때 죽어야 된다, 죽음을 선택할 때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이 본문을 내가 찾아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탄생의 선택이나 이런 것은 유념 공부고 잡는 공부라면, 죽음의 선택은 놓는 공부고 무념 공부가 아니겠나, 이런 감상이 들어져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이제 다음에는 잘못된 간급의 선택
이제 우리들이 너무 잘 알죠. 잘못된 습관으로 하는 선택, 자기 업력에 얽매여서 하는 선택, 추착심에 얽매인 선택, 이게 본문에 다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제가 제 실감적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은 눈 감고 하는 선택이다, 대상을 안 보고 하는 선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습관으로, 업력으로, 축착심으로 선택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눈 감고 하는 선택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이제 아침에 자선을 마치면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어떤 후배하고 이렇게 같이 성탑을 쫙 참배를 하는데, 그 후배가 그래요, 저한테. 교감님 재밌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아침 자선 마치고 성탑 참배하면서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재밌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거는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랬더니 그 후배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나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래. 그때 이제 제가 왜 재미없냐고도 물어보고 그 사람 세정도 좀 알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본능이, 교무 본능이 발동이 돼가지고, 저는 더더군다나 그 서원관 예비교무들 그 사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원불교 대학원대학교에서 또 서원 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교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교당에서 막 가르치는 일에 막 주로 하다 보니까 저는 본능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무한테, 후배 교무한테, 재미도 있지만 의미도 있는 거 아닐까? 그 재미가 없어도 공부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것도 재미 아닐까 하면서 제가 이제 상당히 제 나름대로 정답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고맙습니다 하고 합장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분이 쎄해요. 왜? 자기는 지금 재미없어서 답답해 죽겠어, 그냥 알아달라고 했는데 왜 정답을 가르쳐 주냐 이거예요. 제가 되돌아와 보니까. 근데 그 친구는 저를 평소에 이렇게 좀 신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마쳤을 때 분위기가 좀 싸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여간 정답을 말하려고 해요. 근데 정답보다는 공감해주고 그 세정을 알아주는데 제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감상을 얻었고, 제 유문형 공부 표준을 하나 새롭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우리 선지님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는 막 교당이 열기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 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만,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때는 법회를 본다고 하면 법당이 막 미어 터지게 사람들이 모였고, 또 저녁에 야학을 하면 막 와가지고 막 서로 배우겠다고. 근데 그때 당신들 실력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대요. 그 철자집 좀 하고 그랬는데 한문 가르쳐주면 그렇게 좋아가지고. 과거에는 말하자면 우리나라 국민들 내지는 우리 교도님들이 배움에 대한 한이 있고 굶주림이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잣집 아이들이 교복을 멋지게 입고 가방을 들고 다 학교를 가는데 나는 꼴배로 가.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려. 나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 한이 있으니까 교당에 가서 배우고 야학에 가서 배우고 하니까 막 행복하고 막 넘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회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배울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냥 배움에 대한 즐거움보다도 배움이 괴로움이 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서 저 스스로
이건 가르치려고 하지 말자. 이제 그런 내용에 관해서 공부 표준을 새롭게 잡아봤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막 지시형으로 가르친다든지, 막 질책을 하면서 가르친다든지, 우리 때는 그렇게 해도 수용이 되는데 요즘에는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은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 질문형으로 지도하고 청유형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하나는 이 불가에서는 가장 큰 가르침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학생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막 가슴이 뛰고 좋았거든요. 가장 큰 가르침이 있다. 뭐냐? 다 안 가르쳐 주는 거라. 진짜 스님들께서는 다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터득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남겨놓는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 도가에서는 가장 큰 은혜가 어떤 은혜냐? 다 안 가르쳐 주시는 은혜다. 이 내용이 또한 생각이 나서 전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진급의 선택 표준으로 이 내용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들이 법문 합독을 해서 아시다시피 수행품 33장에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성불재중 서원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스승님께서 가르치신 본의가 뭔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당시 상황을 살펴서 선택하라. 이게 이제 수행품 33장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공부인들은 막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습관이나 욕심이나 막 이런 거, 집착 이런 거에 의해서 선택하는 이런 공부를 아는 거니까 그건 제외해 두고 당시 상황을 잘 살펴서 선택하는데, 그 전에 더욱 중요한 것은 대종사님의 가르치신 본의를 잘 깨뜨려 보고 해야 된다. 근데 대종사님 말씀 가운데서도요, 어느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가라고 한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는 왼쪽으로 가라고 한 경우도 있어요. 어느 경우에는 유념하라고, 유념을 굉장히 강조한 것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다 놓아라, 무념해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 가르침 본의를 깨뚫지 못하면 대종사님 가르침도 자기 편의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불재중 서원이 더욱더 중요하겠다. 성불은 그 판단이 자기 인격 수행에 도움이 되는지, 그 판단이 다른 사람에게 살리는 쪽이 되는지를 판단해 보는 게 성불재중 서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상시응용주의상, 평소에 우리 각자 공부할 때 꼭 유념해라. 제1조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라. 이게 너무나 잘 알죠. 우리는 치사 쪽에 너무 초점이 맞춰 있는데 생각, 온전함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당량시 주의사항의 이제 1조가 역시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라. 선택할 때 물어보고, 대중의 또 윗사람 아랫사람 대중의 의견들을 물어보면서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숭상기념관을 돌고 이렇게 기도 행선을 하는데, 꼭 숭상기념관 옆에 가면 개가 막 짖어요. 아마 이제 유기견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짖어. 그래서 저놈이 지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여간 제가 뭘 몰라서 그러지, 내가 숭상기념관 주인인데, 그러면서 이제 지냈어요. 근데 매일 짖어. 근데 내가 이제 어느 날 새로운 눈으로 보니까 얘가
짖기는 짖는데 도망가면서 꼬리를 감추고 짖어.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자기가 위협을 받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마 이제 유기가 됐으니까 상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응하기를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으로 평화, 상생의 기운을 저 개에게도 전해가지고 내 마음이 좀 전해지면 좋겠다고 내가 그렇게 아주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했어요. 그래도 계속 짖어요. 이것가로는 안 되겠다. 자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내가 다음부터는 포켓에다가 개들 좋아하는 거 뭐 초콜릿이라도 하나 넣어갖고 가서 줘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주어도 막 하고 도망가면서 막 짖어 싸요. 근데 지금 이제 며칠 됐으니까, 주기 시작해 며칠 됐으니까 이제 좀 지나면 안 짖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또 달라고 쫓아다니는 것도 겁나. 그래서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고 싶어. 아무튼 이제 그런 감상이 들어져서 소개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굿 초이스는 컨티뉴어스 초이스. 컨티뉴어스는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선택을 하고 나서 또 그 무언가 또 선택을 해야 돼. 그러고 나서 또 무언가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이게 묘하게 선택을 한번 잘하면 그 결과에 따른 다음 선택은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대부분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들이 유념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아까 그 불치품 4장 말씀, 능히 죽을 때 죽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도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마지막으로 오늘 그 첫째 주 법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사랑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 선택에 있어서 기도하는 선택, 기도하며 하는 선택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소개를 드립니다. 모쪼록 굿 초이스, 컨티뉴어스 초이스, 베스트 초이스. 오늘 하루도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